네, 자, 이번 주 들어서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변동성의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장에서 어떠한 내용들을 체크해 볼지 알아보겠습니다. 연결고리 유한타증권 송태영 과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포스트 팬데믹 리오프닝주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다. 어제 우리 시장 얘기 같기도 하고요.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사실 요즘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 네. 많이 확대가 되면서 섹터별로 보게 돼도 뭐 기술주, 성장주도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네.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급등락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유일하게 한 이틀, 3일 정도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어서 유일하게 견조하다. 이번에는 정말 리오프닝이 달라지나? 그쵸. 라는 이러한 이제 이 의문감과 생각들이 많이 들고 있어서 그렇군요. 일단 이 이슈로 정해봤고요. 네. 포스트 팬데믹 관련돼서는 지난 저녁에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7일 날 처음으로 CNN에서 이제 나오게 되고 네. 이 미국 정부가 포스트 팬데믹 관련돼서 삶을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뭐 다만 이제 공식적으로는 아직까지 오미크론에 대항해서 뭐 최선의 방역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네. 그 이면에는 포스트 팬데믹에 대해서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확진자 수가 감소가 이제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네. 이러한 기저가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한 80만 명까지 이제 확진자 수가 늘어났었는데 3주 만에 20만 명까지 이제 많이 확진자 줄었네요. 수가 줄어들게 되면서 미국 쪽에서. 이제 피크아웃을 찐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이제 뉴저지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19 확진자 감소하고 백신 접종 증가 등을 들어서 학교 보육시설에 마스크 의무화를 3월 7일에 종료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또 퍼지진 않겠죠. 네. 뭐 그거는 확언할 수는 없기는 하겠지만 그쵸, 예. 그만큼 확진자의 수가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서 정상 삶으로에 대한 회귀에 대한 움직임이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이런 흐름 자체가 미국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적으로 다른 국가들에서도 이런 부분이 보인다는 점이 리오프닝 주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높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나라가 또 그런 얘기 나와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요, 7일 블룸버그에서 이 호주가 21일부터 코로나19를 폐쇄했던 국경을 2년 만에 이제 다시 개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접종한 사람들만 가는 겁니까? 네, 아니면 2차 다? 접종. 2차 한 접종까지? 사람들에 한해서만 이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네네. 어쨌거나 국경에 대한 폐쇄가 2년 동안 진행이 됐었는데 의미가 있죠. 그거를 다시 개방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 관광객에 대한 허용을 그쵸.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걸 테고 관광 수입을 주목적으로 하는 국가들 뭐 이런 그렇죠. 국가들은 이런 유럽도. 흐름들이 더욱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그런 확진자가 나라네요. 예. 이제 4만 명대로 줄어들게 됐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서 이탈리아가 오는 10일에 만료되는 야외 이 마스크 의무화를 연장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곧 이제 걸어 다니면서 이제 마스크 안 끼고 다닌다는 예, 얘기군요. 야외에서는 안 껴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실내만. 사실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야외에서는 생각보다 이제 안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뭐 이 타사의 이제 툭파원 25시라는 뭐 네. 이런 프로에서도 보게 되면은 유럽에서 보게 됐을 때 야외에서는 마스크 안 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부분을 화면상으로 보여주게 되면서 네. 저도 이제 좀 볼 수가 있었던 분위기가 부분이었고요. 그렇군요. 어쨌거나 이제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엔데믹에 대한 부분을 네, 네.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일단 미국 시장에서 이런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이틀 연속 좋은 부분이 있었었고요. 예. 일단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 이 글로벌 제트 ETF가 ETF임에도 불구하고 4% 정도 많이도 올랐습니다. 이제 상승이 나오게 되고요. 예, 이 아메리칸 에어라인즈 같은 경우에도 한 음. 5.6% 그리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5.3%가 나오게 됩니다. 강했네요. 이 항공주가 좋으면은 그 다음 볼 건 크루즈겠죠? 그렇죠. 배도 봐야죠. 네, 이 카니발 같은 경우에 4.7%, 네. 로얄 크루즈 같은 경우에도 한 5.3% 정도 상승이 나오게 되고요. 강합니다. 이제 호텔 관련된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52주 신고가를 이제 기록을 하게 여기도 이제 됩니다. 여행의 또 맥락에 들어가니까. 뭐 아무래도 여행의 맥락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에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이 호텔 가격에 대한 부분이 국내 여행은 먼저 이제 더 좋아지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먼저 그래야 되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호텔 관련된 이
이 주가는 52주 신고가 부근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뭐 메리어트라든지 아니면 힐튼 같은 경우에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호텔 이 관련된 종목들과 좀 다르기는 했지만 네. 그래도 한 2.7% 정도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지 집을 렌탈하는 그런 앱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예. 그럼 이렇게 다 리오프닝은 좋았고 또 반대로 또 그림자가 지는 곳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백신 관련된 종목들은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은 좋을 수는 있겠지만 네. 기대감에 대한 부분은 많이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앞으로가 문제죠. 네, 이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는 한 12% 정도 하락이 나오게 됐는데 많이 밀렸네. 이 노바백스의 우려감으로 제기가 됐던 것이 네. 이미 코로나 백신 관련돼서 화이자라든지 모더나가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고 그쵸. 그리고 엔데믹으로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노바백스가 어느 정도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약진을 할 수 있겠다. 경쟁력이 없다. 예, 이런 이제 우려감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면서 네. 12% 정도 하락을 하게 되고요. 음. 이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한 4.3% 그리고 화이자가 실적을 발표를 했었는데 네. 뭐 화이자는 3%가 하락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더욱더 많이 하락을 하다가 하락폭을 좀 줄여낸 모습이었어요. 실적에 대한 이제 발표치를 보게 되면은 네. 4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를 이제 하회를 하게 되고요. EPS는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는데 네. 결국 중요한 건 가이던스와 그렇죠. 이제 이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를 제외한 실적에 대한 부분일 텐데 이 4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제외한 부분에 있어서는 매출액이 오히려 2% 정도 감소를 하게 되고요. 코로나 덕에 그럼 그나마 선방한 뭐 거네요. 그나마 네. 이제 많은 부분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그런 될 것 거군요. 같고요. 네. 코로나 백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한 600% 정도 실적이 증가를 했다는 점을 감안하게 됐을 때는 그만큼 다른 부분에서에 대한 상장은 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이던스 라인에서 컨센서스가 이제 올해 가이던스가 한 1,040억 달러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었는데 네. 가이던스 제시를 했던 게 이제 한 1,020억 달러가 맥스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약간 낮췄네요. 예, 그렇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좀 좋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도 노바백스라든지 이런 백신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좀 빠져나와야 됩니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네. 어제 사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실적이 잘 나왔어요.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하락이 나오게 됐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 상승세가 나오게 되고요. 둘 다 어닝 서프라이즈, 둘 다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흐름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 심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상반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실적에 대한 추정치는 계속적으로 잘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역시나 그 기저의 이 흐름을 보게 되면 예상치가 대부분 백신 관련돼서 CMO 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치가 섞여 있다는 점에서 감안하게 됐을 때는 약간 찜찜하네요. 네,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른 종목은요? 이 그 외에 보게 되면 이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국내에서도 이제 봐야 될 텐데 이 실적적인 측면은 좋아요.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관련돼서 합병에 대한 이슈도 이번 주에 이제 마무리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 이제 보게 되면은 YG엔터라든지 하나투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벌써 보게 되면 한 5일 정도 올랐어요. 5일 정도 올랐기 때문에 급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정 시에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 결국 실적적인 측면이 4분기랑 1분기 때까지는 사실상 좋기가 많이 어렵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래서 2월 이제 15일까지 실적이 발표가 되게 될 텐데 만약 어닝 쇼크가 더욱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심각하게 나왔을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게 될 테니까 그 시점을 노리면서 매수를 하시는 게 더욱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외에도 보게 되면 이제 미용기기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충분히 기회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엔데믹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좀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 체크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두 번째 주인. 자, 벨로다인입니다. 아마존의 신주 인수권 부여.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자율주행 관련돼서 결국은 이제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면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벨로다인이 아마존이 이제 신주 인수권부를 이제 받게 돼요. 결국은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서 사실 시간의 시장에서 엄청나게 급등이 나오게 되고 기대감이 있군요. 사실상 장중에서도 30%가 넘게 상승을 했는데 네. 뭐 종가 기준으로 7%로 끝나게 됩니다. 뭐 용두사미의 그림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빅테크 네. 관련된 기업들이 이쪽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고 있고 자율주행 관련돼서는 계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저는 포커스를 더욱더 맞추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벨로다인 같은 경우에도 오늘 7%가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루미나 테크놀로지가 사실 1월 달에 벤처하고 있었던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루미나 테크놀로지도 어제 한 5% 정도 상승세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만큼 자율주행 관련돼서는 관심이 많게 되고 그리고 이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주가의 흐름이 요즘 좋지를 못하게 되는데 네. 이 차량 반도체 관련돼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게 되고 생산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진행이 됐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자율주행 관련돼서 관심도가 높아지게 될 거고 그때는 상당히 국내에 있는 주가들도 상당히 재미있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이런 뉴스 플로우를 관심 있게 보시면서 이 국내에 관련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보셔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국내 종목주 중에서 좀 추려주세요. 네, 대표적인 종목은 현대 오토에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예. 이 현대차 그룹에서 사실상 자율주행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이쪽으로 몰아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런 점을 네, 생각해 봤을 때는 현대 오토에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율주행의 이런 컨셉과 잘 맞아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다라고 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대 오토에버는 빠질 때마다 계속적으로 분할 길게. 매수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뭐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칩셋 미디어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요? 이 칩셋 미디어가 그 전에 자율주행 테마가 불게 됐을 때도 가장 강하게 움직이던 종목 중에 그랬기 하나였었거든요. 때문에. 그런 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이러한 투자의 아이디어로서 단기적인 매매로서의 관점에서는 칩셋 미디어를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오프닝과 그리고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과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